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는 최지혜 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께서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여수시 여성 고용 실태와 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책상 앞에 놓인 저희 책자를 통해 보조 자료로서 확인해 보면서 발표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지혜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전남연구원 최지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박은영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주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여수시 여성고용 실태와 일자리 활성화 방안인데요. 목차는 다음과 같이 4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그리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이 지정된 그런 현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수시 여성의 고용 실태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고용위기 지역, 앞서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정되었던 지역들에서 어떻게 위기에 대응했었는지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수시 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여수시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25년 8월 19일에 여수시가 광주 광산구와 함께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제1호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 선제대응 지역이 있기 전에 이제 고용위기 대응 지역 같은 경우는 고용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제도 같은 경우는 피보험자 증감률이 전국 대비 5%포인트 이상 감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피보험자가 5% 이상 감소했다든지 이런 지정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런 고용 여파가 바로 직접적으로 온 상황이 아니어서 이 기준에는 좀 미달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현황을 봤을 때 전국과의 격차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발견이 되면서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난 8월에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여수시에서는 이와 같은 그 생활안정자금융자라든지 직업능력 개발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글로벌 환경 변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중동 지역에서 그 석유화학 산업에서 공격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은 탄소 중립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여수시에서 위기를 직면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여수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서 석유화학 산업은 이 지역 경제를 크게 지탱해온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들어서 고유가나 고환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나 중동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이 석유화학을 정제하는 그런 공정이라든지 이런 산업 과정을 도입시키면서 이런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좀 약화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한국이 여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석유화학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에틸렌 가격이 이런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가격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실제 에틸렌 생산 능력이 중국이나 이제 중동 국가에서 대폭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 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 또 다른 생산 공법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글로벌 환경 변화나 이제 탄소 중립의 차원에서 석유화학 산업이 조금 입지 다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생산 능력 새로운 생산 공법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원유에서 이제 정제를 해가지고 이 제품들을 뽑아내는 중간 제품들을, 중간 물품들이죠. 이런 것들 뽑아내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없이 바로 석유화학 제품을 일괄 생산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산업의
이제 중국이나 중동을 중심으로 부상을 하게 되고 한국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국내 석유화학 산업도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천의 NCC 부도 위기가 발생을 했고 이것이 전남 전체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보면은 여천 NCC 영업이익이 2024년에 이제 영업 손실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영업 손실로 전환되는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러니까 수출 물량의 약 40%가 중국에 해당이 되고, 근데 이 대부분의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수요처들은 이 실제로 수출 물량이 적기 때문에 대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가동률을 100%로 자급률을 100%로 올리면서 실제 한국에서 설비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석유화학 업체 플랜트 가동률도 같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여기 안에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검토가 먼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각각의 정책 방안들을 내세웠는데요. 자발적으로 산업 재편을 할 수 있는 유인 체계를 마련해 준다든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을 해준다든지 이런 각종 정책 방안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긴급경영 안전자금이라든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우대를 해주게 되고 여수지역 협력업체라든지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들에 강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연구개발까지 각종 지원들을 지금 펼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수시 이런 산업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와 더불어서 이제 오래 전부터 정부나 민간 영역에서는 석유화학 분야의 탄소 중립 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석유화학 탄소 중립 이라는 그 발표를 석유화학 탄소제로 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노후 설비를 교체를 한다든지 에너지 효율화 그리고 에너지 전환 원료 대체를 하는 그러니까 나프타인데요. 나프타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중동에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물질도 중간 물질들로 전환하는 그런 지원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한다든지 혁신적인 신소재 공정 기술 개발을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친환경 플라스틱 표준에 관해서 민관이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석유계 원료를 가공을 해서 플라스틱이나 섬유 제품을 생산했던 것을 이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든지 친환경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는 그런 준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이를 위해서 민간이 협력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원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지난 6월에 발표를 했었고요. 이제 여수시 그럼 이제 이러한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여수시 고용 지표를 살펴봤을 때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든지 고용률 같은 경우는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다른 요인들을 같이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활력 저하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취업자 증가세를 봤을 때는 과거 전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주력 산업이 좀 정체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청년들이 유출하는 모습들은 이제 오래전부터 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좀 더 지속되고 있는 모습들도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결국은 지역의 활력 저하가 동반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 여수시 고용부원 피부험자 증가세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도 확인이 됩니다. 이게 지금 여수시 고용부원 피부험자 수인데요. 계속 이제 증가를 하다가 25년 6월에 고용행정 통계가 지금 발표된 이래로 역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그런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고용부연 피보험자 수가 급감을 했지만은 그래도 감소세를 보이진 않았는데 지금 이 산업위기 이후로 지금 고용 둔화가 본격화됐다라는 게 좀 대조적이고요. 그리고 25년 1, 4분기 인구 감소 폭을 봤을 때 20년 만에 최대치라는 것도 통계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관련 자료에서 찾은 건데 특히 청년층에서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 청년층의 순이동률이 이제 0보다 큰, 그러니까 유입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수에서는 계속 순이유입률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유출 상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여수시 고용위기의 특징을 본다면은 2차, 3차 노동시장에서 먼저 위기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석유화학 산업의 특징이기 때문인데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필수 인력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산업 구조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탄력성이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바로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인력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가동률만 떨어뜨리는 이런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저희가 이제 바로 목도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뭐 경기 침체 그리고 공장 폐쇄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해고 증대 이런 식의 단순 논리로 여수시의 고용 위기를 진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산업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여수시 석유화학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연속 공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석유에서 정제를 해서 냉각을 시켜서 분해시켜서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수 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석유화학 산업에서 이제 플랜트 건설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 건설 노동자들이 필요한데 이 건설 노동자들이 실제로 가동이 안 되고 있다 하더라도 유지 보수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인데 이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충격이 오게 되니까 플랜트 건설에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여수에서 이제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 주무현 박사님 관련 연구에서는 얘기를 해주시고 있고요. 그래서 여수시 고용위기는 바로 1차 노동시장, 그러니까 대기업 근로자들한테 바로 직격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3차 주변부 건설 노동자들에게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 사내협력업체라든지 중소기업 종사자들 2차 노동시장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기업 구조조정이 있을 때 1차 노동시장으로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녹색전환이나 그리고 산업이나 이제 산업 재편에 있어서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부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제공을 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노동 전환, 그리고 직업 재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나 제도가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수시 여성 고용 실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통계 자료를 2차, 3차 가공하지 않는 이상 여성의 고용 실태를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군 단위에서 보기는 더 어려운데 그래서 아마 여수시에서 이게 바로 파악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이 성인지 통계 자료를 가지고 여수시 여성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경제활동 인구 수로 봤을 때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산업 구조상 남성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남성을 중심으로 이 고용 위기가 나타나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지만은 여수시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수시 여성은 경제활동 인구가 지난 4년 사이에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전남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여수시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지만은 전남시 평균하고 5개 시 평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더 느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수시 여성 인구 유출이 좀 심하다라고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이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수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그 대상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수시 여성의 생산 가능 인구가 더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가세에 있긴 한데 아까 이거는 이제 그 정년 그러니까 고령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생산 가능 인구라든지 경제활동 인구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 잔류에 의해서 이 경제활동 인구 수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남성 경제활동 인구 수는 보시는 것처럼 다른 그러니까 여수 여성 남성, 전남 여성 남성, 시 여성 남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수만 유일하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령별로 확인을 해봤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여성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전남하고 그다음에 전남시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20대를 제외하고 30대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여수시가 여성 고용률이 낮다라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여성 고용률이 2020년 대비 코로나 시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개선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연령대에서도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들이 있지만은 여수시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그러니까 중장년 법정 정년에 도입된 60세 이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여수시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 전남 평균하고 시 평균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수시 여성 고용 연령별 고용률이 M자 커브를 좀 더 도드라지게 보여주는 그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30대 M자 커브가 도드라진다라는 것은 30대의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여성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더 많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는 이제 그럼 남성 고용률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산업 위기는 50대 남성을 중심으로 발현이 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즉 고용률로 아까 경제활동 인구로 보더라도 그리고 고용률로 보더라도 이런 산업 고용 위기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좀 더 타격적이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50대 여수시 50대 남성 고용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보다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장년 그러니까 60대 이상도 지금 조금 차이는 없지만은 좀 더 악화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법정 정년 시기에 도입한 중장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으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언제 컸는지 좀 보니까 22년 하반기에 좀 충격이 좀 컸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왼쪽이 여성의 고용률이고 오른쪽이 여수시 남성 고용률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수시 남성 고용률이 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것 그리고 시평균보다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이게 지금 역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연령별 고용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봤는데 여수시 여성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성 남성 모두 20대 같은 경우는 그 성별 구분 없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30, 40대 같은 경우는 여성을 위주로 고용률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남성 같은 경우는 악화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50대 모두 22년 이후에 소폭 악화되는 여성도 악화되고 남성도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고용률이 굉장히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자 수가 조금만 올라도 이제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 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아지고 있나라고 저희가 착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인구의 영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2년 기점으로 조금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 20대하고 30대 여성 취업자가 증가를 하고 그런데 반면에 40대와 50대 여성 취업자는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60대 여성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고령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고령화의 정도는 이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수시 60세 이상 그 여성 취업자 수를 보면 약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여수시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규모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여수시 여성 취업자가 고령화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지금 약 2만 2천 명, 남성 취업자 수가 8만 5천 명인데 4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대 취업자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여수시 같은 경우는 이 20대 여성 취업자의 약 3배 수준이 60세 이상 취업자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전남시 평균하고 비교해봤을 때 여수시가 조금 더 배수가 높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높은데 결국은 이 고령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통계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봤습니다. 그래서 산업별 고용은 도소매업이라든지 숙박음식점업 그리고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여성 고용이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변화를 보니까 최근에는 남성 친화적인 업종,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에서 여성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4년 사이에 남성 같은 경우는 이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직업별로도 살펴봤습니다. 직업별로는 여성의 고용 분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고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학 계열이죠. 이제 기능원 관련 기능 종사자라든지 장치 기계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4년 사이에 여성 같은 경우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아주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72.1%가 4년 사이에 증가를 했고요. 결국은 이것은 불안정하고 질 낮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여성의 취업이 증가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도 증가를 했지만은 여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폭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농림업 숙련 종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대폭 감소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는 고령화라든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제 농업 생산이 감소를 하면서 실제로 그 경영체들이 이제 경영을 안 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무 종사자가 많이 감소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작년부터 그 본격적인 은퇴 연령에 진입을 하면서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시 여성 취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임금 근로자하고 비임금 근로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쏠려 있다라고 이제 전 나름 판단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전남 평균하고 시 평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전남 시 평균에 비해서 여수시 같은 경우는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수시 여성의 비임금 근로 비중이 30% 정도 되는데 전남 시 평균은 28.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자영업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남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성의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산업이기 때문에 남성 고용이 지표가 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그 일용 근로자가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여성 같은 경우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자영업에 여성 고용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자영업 폐업 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임시 일용직의 상황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중심으로 임시직, 일용직이 지금 대폭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비중도 그러니까 여수시 전체 고용 중에서 임시직, 일용직 중에서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성 같은 경우는 여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도로 비중이 높지는 않습니다. 약 23% 정도가 그 60세 이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앞서 이제 여수시 전체 노동력이 남성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고령화돼 있다라는 점들을 고려를 해본다면은 앞으로 여수시 중장년 여성층의 고용의 질이 좀 떨어질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이 결국은 노후 빈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통계도 살펴봤는데요.
2024년 2, 4분기까지 산업단지의 고용 수는 그래도 이제 바로 영향이 안 오고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3, 4분기부터 이렇게 감소되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감소폭은 실제 고용 규모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현저히 작지만은 감소폭은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해고가 쉬운 어쩌면 그런 게 성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여성 같은 경우는 이 최근 2년 사이에 26.8%가 산단 고용이 감소를 했는데 남성은 약 15%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여성이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을 때 여성 근로자들이 입을 피해도 클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제 3장은 타 지역 사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크게 군산하고 경남 지역 두 개 지역을 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군산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소가 가동 중단이 되고 GM 공장이 폐쇄가 되면서 2018년에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게 2년 동안에도 회복이 안 되면서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근데 군산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 핵심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수행 주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이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유관기관들이 협업을 하면서 고용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실제 이 관련 그러니까 상황이 이 당시 군산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업무들을 수행을 했고 실적이 어땠는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실제 여성 구직자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런 대기업 폐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계 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여성이 일하러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연결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센터 이용자 중에 절반 이상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성 이용자들이 높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꼭 그 고용 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그 노동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구직자들도 같이 이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이용을 하면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이제 상담 경로나 취업 상담이라든지 취업 경로를 설정을 하고 관련 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해주고 매칭 그리고 취업자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했는데 이 각 사업의 특성에 맞게 유관기관들이 이제 핵심적인 역할들을 나눠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중에 군산 여성 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 중심의 핵심 직무 향상, 직업훈련 향상 훈련 사업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이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했는지 보면은 이제 지금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뭐 ERP 관련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그리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행정 전문가 양성 과정 이런 과정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센터 운영 초기에는 구직자 수요 맞춤형인 이런 일에 집중을 하고 나중에 새만금에 이제 신규 산단이 들어서면서 입주가 이제 늘어난 이후부터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랑 연계를 해서 이제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군산시 관련 사례들 찾아봤을 때 이제 그 기사들을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여성 취업 우대 기업 매칭 데이를 운영을 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게 매달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매달 그 우대 기업 매칭 데이를 해서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10개 미만 정도의 기업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아마 월마다 대상자들을 이렇게 특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는 거제, 통영, 고성, 이제 진해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제 지금 관련 자료를 찾아봤을 때 좀 여성에 특화된 그런 대응 위기 대응은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이 4개 지역보다는 지금 김해가 끼어가지고 같이 추진을 했던 사업들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지산마 사업의 일환으로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공부를 해가지고
진행이 됐고, 죄송합니다. 제가 50분이 넘었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공동 창업을 여성들이 같이 공동 창업을 해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다라는 것이고요. 지역별로 특화된 창업을 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김해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반려동물이라든지, 통영 같은 경우는 이 누비가 좀 특화가 돼 있어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진행을 해왔고, 아마 기존에 계속 잘 해왔던 것을 가지고 좀 강조를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 그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여성의 고용 실태라든지, 그리고 그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여수시의 일자리 활성화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3가지 영역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각종 사회 서비스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 훈련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각종 인력 투입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성 그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중장년층 여성이 좀 진입이 가능한 그런 일자리들을 중심으로 교육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변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친환경 그리고 에너지, 디지털 분야 중심의 일자리로 변화가 될 것이고, 여수도 마찬가지로 이 산업위기에 대응해가지고 대대적인 산업 구조 재편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찾아보니까 인천은 산단 안에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는데, 산단 여성인력개발센터죠. 거기서 바이오 분야 여성 일자리 교육훈련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업 위기에 맞춰서 이런 대응들이 필요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산의 사례처럼 이런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한 여성 일자리만의 핵심 플랫폼이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는데요. 뭐 가칭 여성 일자리 협력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이런 각종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단계형으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데이터도 공통으로 통합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게 협력을 통해 가지고 대학이라든지 관련 기관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실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길게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부 토론은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정금호 교수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정금호입니다. 전남대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저도 여수 YMCA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같이 가는 세상을 꿈꾸는 그런 단체이고요. 또 이 토론회 또한 또 YWCA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함께 이 자리가 앉아 있는 이유가 함께 사는 세상, 같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발제자이신 최지혜 전남연구원 연구위원으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의료 요양이 좀 필요할 게 있다. 그리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친환경 디지털 중심의 일자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수시가 여성 인력 핵심 플랫폼을 만들어서 쉽게,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응집하고 집중해서 일자리를 좀 창출해 보자, 이렇게 하는 그런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준비된 자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참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포럼 주최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순서는 여러분들 나눠진 책자에 나눈 대로 토론자 말씀을 모두 듣고,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궁금하고
또 물어볼 것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여성 일자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드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토론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토론자는 발표 순서 토론자 순서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때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문화관광산업연구원 임영찬 원장님이십니다. 전남광역 새1센터 이진순 센터장님이십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창업보육센터 구병우 실장님이십니다.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 김미경 국장님이십니다. 팬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노래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박수를 좀 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알찬 시간이 될 듯합니다. 네, 먼저 우리 한국해양문화관광산업연구원 임영찬 원장님으로부터 복합해양 레저 관광도시 여수와 여성 친화적 일자리 제안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가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제가 약 한 1개월 반 전에 관광과 연계해서 일자리에 관련된 여성에 관련된 자리를 제안을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 제가 이거 책자를 가져왔는데요. 2035 여수시 관광종합발전계획에 관련해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여성 일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8월 27일 날 최종 보고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 제가 함께 했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발췌를 해보면 참 이걸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시간이 8분에서 10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 지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 박 부장님 저한테 이따가 손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머지 분이 지키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 내용입니다. 2035년에 여수시 관광객을 2천만 명을 목표로 한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키워드가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완성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수시 관광과에 문의를 해서 빅데이터를 확인해 봤더니 올해 여수시 관광이 1200만 명이 무난하게 달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9월 말 현재 외래 관광객이 6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60만 명. 놀랍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수시는 질적인 관광이 이루어져야지 될 겁니다. 제가 질적인 관광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1,000원짜리 관광객을 10,000명을 받으면 1,000만 원이죠. 그런데 이제 10,000원짜리 관광객을 1,000원, 1,000명이 오면은 그게 더 질적인 관광입니다. 그러면은 여수시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은 가장 자기가 잘하는 걸 해야죠.
우리 여수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것을 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수시가 잘하는 거, 여수시의 강점이 뭐냐? 해양이라고 하는 해양, 연안, 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강점은 2012년에 지금 저쪽에 지금 주역들이 와 계시는데요. 여수 세계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게 우리 여수의 가장 큰 유산입니다. 그러면 여수 세계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SOC를 충분히 갖춰놨다는 겁니다. 여수시의 가장 큰 강점이 바로 이것이고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행사를 치루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에요. 지금 경주에서 지금 에이펙이 지금 이번 주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끝나면은 경주는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는 안타깝게도 2012년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이것을 잊지를 못했어요. 이게 가장 큰 과오입니다. 꾸준히 살렸어야 되는데 물가만 지금 올라갔고, 그래서 여수시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성들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느냐. 여수시가 2035년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를 목표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겠죠.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조금 전에 우리 최 박사님께서 말씀한 내용이 중국에 너무나 의존도가 높았다.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여수 산단이 힘들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요, 관광에서 봤을 때는요, 여수시에 1200만 명이 지금 오고 60만 명이 오는 관광객 중에 1위가 중국인이에요. 중국, 일본, 태국, 유럽, 호주, 이런 순으로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고용이 지금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걸 우리 반대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창업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여성들을 고용을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23년째 여성개발센터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지금 엄청나게 쌓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박은영 센터장님을 만나 뵙고 직원들의 그 노고를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그 현장을 봤을 때 그런 전문가들이 계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충분히 역량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산단이 어려운데 거기에 고용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보다도 그러한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2035년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가 됨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발생이 되는데 거기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지금 여수의 관광이 관광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역사는 그 지역의 뿌리입니다. 역사는 뿌리고요. 문화는 열매입니다. 저는 40년 동안 관광을 공부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관광을 정의를 해보면 이겁니다.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 이것이 저는 40년간 관광을 공부하면서 관광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역사, 문화, 관광이 선순환이 됐어야지 됩니다. 이것은 어떤 지자체나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여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관광에서 활성화가 됐으면 이 돈이 어디로 가야 돼요? 문화의 투자가 돼야 되고 역사의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 선순환입니다.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전국의 지자체가 사업을 할 때 평가위원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것을 이 자리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거기에 있는 사업가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발표되어 있는 것에 의하면은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라고 한다 그러면은 해양을 기반으로 해서 역사, 문화, 관광, 산업, 교육, 주거까지 아우러지는 융복합된 도시가 바로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한 여성은 장애우 여성도 포함이 되고요. 다문화 여성도 포함이 되고요.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수는 말로만 무장애 도시, 무슨 대형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과제를 던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제가 이게 써놓은 그 페이퍼에 보면 5가지 항목에 걸쳐 가지고 안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다양하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 관광 분야에 취업도 하시고 그다음에 충분히 이 센터에서 23년 동안에 쌓아놓은 데이터가 있고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성들이 창업을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우리 최 박사님이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 돌봄 이야기가 있는, 저는 이 돌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지역에 오는 여행자들을 돌봄을 저는 연계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장애우 여성들이 장애우 여성의 관광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여성들이 여성 전용 여행 상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00원짜리 관광객을 1,000명 오게. 쉽게 말하면은 관광의 고부가 가치화. 충분히 여러분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 사업자가 요즘 내기는요, 굉장히 쉬워요. 사무실이 필요가 없죠. 센터장님, 그렇죠. 사업자 어디다 내면 됩니까? 집에다가 내면 돼요.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자들이 각 영역에 나름대로 일을 하다가 5개의 사업자가 모이면은 뭐가 되죠?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성혜란 제가 관장님 처음에 있었을 때 많이 또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 자리에 비해서 너무 반가운데 협동조합을 만들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 지원을 지금 여수시에서도 아까 우리 서 팀장님 계셨는데 여수시에서도 지금 뭔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는 축제를 포함해 가지고 40여 개의 국제 행사, 국내 행사를 여수에서 합니다. 그럼 거기에 협동조합을 만든 우리 여수 지역에 있는 여성들이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처음에는 참여를 못하죠. 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서는 여성들한테 만약에 우리 여수시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5억짜리 한다, 3억짜리 한다 그러면은 그 행사에 참여를 못해요. 자격이 안 되니까. 그 지자체, 어떤 지자체에서는 거기에다가 의무조항을 둡니다. 우리 여수시, 우리 그 지자체에서 이러이러한 업체하고 같이 협업할 것.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여수에서도 국제 행사를 가서 보면은 주로 여성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의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 여기에 있는 아나운서님이 계시는데 작년 영상을 봤더니 지금 재능 기부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지금 오늘 사회 얼마나 잘 보십니까? 거기에 있는 사회자분들이요,
외지에서 와가지고 그냥 멘트하고 그게 가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수시에서 행사를 할 때 이것은 법적으로 꼭 안 해도 돼요. 어떤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은 그 선정된 사업자들한테 지금 40여 개의 행사를 여수시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면 거기 행사를 할 때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수시에서 그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지원하지만 그 협동조합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걸 해놓으면 또 뭐가 좋느냐면 문체부나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 사업체 중앙회에서도 자금들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게 지금 이제 조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다 보면 중앙 정부에서 공모 사업에 또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공모 사업을 응모하게 지금은 중앙 정부에서 잘할 수 있도록 구미에 닿게 우리가 갖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하단 말입니다.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소식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취업도 하되 지금 5개 이상의 업체가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여수시뿐만이 아니라 공모사업에도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에서 또 신호가 오기 때문에 이건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 사람이 또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0년 경험을 가지시고 관광에 대해서 특히 우리 여수가 가야 할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에서 여성 일자리, 여행자 돌봄이라든가 장유 여행 이렇게 해서 특히 협동조합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역 기반, 젠더 베이스, 일자리 제한 이렇게 좀 키워드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임영찬 원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주로 이렇게 토론에 오면 마이크를 좀 꺼주시겠어요? 예, 언제부턴가 토론에 좌장을 맡을 나이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제가 시간 통제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실 얘기들 많았는데 시간 통제를 하다 보면 본인의 얘기를 다 못할 것 같으셔서 그렇게 하고 또 그분의 40년 된 경험, 50년 된 경험을 듣고자 하는 건데 그래서 좀 시간 통제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약속이니까 다음 분들은 좀 시간 약속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직업교육 훈련 과정 개발 및 적용 사례로 전남광역 세일센터 이진숙 센터장님으로부터 토론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자리에 나와서 발표를 잘 안 하는데요. 워낙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최재 박사님 발표 내용 듣고 여러 가지 신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사실은 숙제들이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조금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여기 새로 일하기 센터 관련 관장님들이나 센터장님 오셔서 우리를 이 지역의 우리 사례로 좀 가져다가 쓰고 싶기는 한데 좀 막막한 것들이 좀 많아서 저는 조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아주 좀 디테일한 아주 한 사례 위주로 해서 이거를 그대로 여수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위기나 고용 위기 선제 대응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여성 인력을 일자리로 진입시키는 이게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여수의 고용 위기 자체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거나 또 뭐 창업을 하거나 뭐 이런 내용들도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이따가 발표를 할 조선업 설계 과정, 이것도 사실은 영암의 대불산단이 위기 과정을 거쳐서 갑자기 산업이 변하면서 다시 기회로 오는 이런 전환을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위기인과 동시에 사실 일자리에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페이지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페이지 수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5페이지에 보시면 사실 경력 단절 여성 신기술 미래 유망 직종의 도출에 대한 프로세스를 좀 적어놔봤습니다. 막연합니다. 사실은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막연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과정을 거쳐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 그 다음에 59페이지까지 있던 내용들은 전남의 직업훈련 교육의 현황,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성평등 가족부로 얼마 전에 변화했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한테 요구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방향들, 그리고 올해 내부 자료로 지역별 신기술 미래 유망 직종에 대해서 전국의 159개 세일센터에서 운영되는 내용들 위주로 좀 나열을 해드려 봤습니다. 그 5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은 전남 9개 새로 일하기 센터, 광역 새로 일하기 센터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개발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8개 세일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종합해 보자면 가장 많은 것은 역시 복지 돌봄이 8개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회계 분야가 8개 과정입니다. 이제 서서히 IT하고 디지털 과정이 2개 과정으로 새로 신설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평등 가족부에서 작년부터 그 지역별 욕망 분야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방향을 얘기를 하면서 그 2024년에 시범 사업으로 총 6개 과정을 전국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챗GPT도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기획자도 있고 뭐 생성형 인공지능 뭐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2025년에 광역 새로 일하기 센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해놓은 내용이 57페이지에 밑부분에 있는데 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들어가 보면 AI를 기반으로 첨단 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 보면 사실은 그 D페이지의 일반 과정하고 그 일반 과정을 AI 기술을 결합해서 AI하고 결합을 해서 복잡한 융합 과정으로 바꿔놨다 뿐이지 아주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8페이지라든지 59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주로 크게 5가지로 이것도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디지털 및 IT 융합 분야고요. 두 번째가 엔지니어링 및 미래 모빌리티 분야입니다. 세 번째가 돌봄 및 헬스케어 분야고 네 번째가 콘텐츠 및 디자인 분야, 다섯 번째가 에너지 및 환경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수 새로 일하기 센터가 어떻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한다고 하면 크게 2가지가 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돌봄 및 헬스케어 분야의 어떤 결합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대한 결합, 이게 이제 창업하고도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그게 같이 결합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뭐 이제 분석을 통해서 선박 설계 그 대불 산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2023년에 광역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개발을 하고 영암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운영된 형태인데 이 과정은 지금 60페이지부터 나와 있긴 한데요. 이 과정 개발이 사실은 짧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리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이따가 잘릴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수시 관계자분들이나 기업이나 유관기관들이 그 내년에 꼭 그 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 플러스 여수시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중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든 여성 일자리 개발이든 이루어지지 단순하게 1년 단기 프로젝트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260시간
조합해가지고 운영하고 취업률 보고 이렇게 끝나버리면 그 해에 끝나는 거기 때문에 여성 일자리가 활성화될 수 없다는 거를 결론을 중간에 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선박 생산 설계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요. 2022년도에 기업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협약을 먼저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어떤 분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를 정한 다음에 2023년도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회하고 광역세일센터하고 영암세로일력센터가 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개발을 하고 나서 나니까 제일 문제점이 뭐였냐면 여성세로일하기센터 내에는 시설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같은 경우도 캐드 과정의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 캐드 과정이 굉장히 시설이 선진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계가 굉장히 고성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필수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이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 과정이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봤을 때는 취업률에서는 성공했습니다. 2024년도에 운영을 해서 81%가 취업을 했고, 2025년도 올 상반기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더니 100% 17명이 다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질 낮은 일자리 아니냐, 월급이 좋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세로일하기센터에서는 뭘 보고 있냐면 남성 중심 직종에서 진입을 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고요. 거기에서 여성들이 취업해서 고용 유지를 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올해 그 3개년 중장기 계획 선박 설계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광해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취업을 했던 여성들 같은 경우도 역량 강화를 통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 갈 수 있고, 그들이 고용 유지도 할 수 있고 월급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0페이지에서 62페이지에서 63페이지는 제가 과정을 조금 길게 집어넣어놓은 이유는 이 모든 네트워크들이 다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운영되고 나중에 수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이걸 좀 자세히 써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2025년 선박설계, 생산설계 전문 인력도 양성이 되면 저희도 이 책자를 좀 보급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면서 요수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뭘 고민을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걸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직업교육 훈련의 성공은 민간 산학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새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수 여성 새로일하기센터가 이미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실어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직업교육 훈련은 장기 프로젝트 해야 된다라는 거는 좀 전에도 계속해서 제가 지금 길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산업 맞춤형 여성 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연구 내용의 다양화를 좀 시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우리 전라남도의 여수 같은 경우에 인구 현황을 고려를 할 때 어떤 식으로든 돌봄 일자리는 같이 안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그 프로그램 개발에서 AI화라든지 이런 AX라든지 융합형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내용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그 새로일학센터의 담당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령 여성들하고 청년 여성들하고 결합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늦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기왕이면 연령대에 맞는 생애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제안들을 해봅니다. 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책상 하나 사주고 아들한테 책상 하나 사주고 서울대학교 가라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 호흡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 중장기조사를 해서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찾고 나면 방향성은 당연히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마치 초등학생한테 책상 하나 사주고 서울대학교 가라고 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이런 정책이나 얘기들이 단발성, 이렇게 뭐 단순성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얘기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얘기 해주시고요. 특히 여수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시사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셨습니다. 센터에서는 좀 찾아보시고 더 같이 또 토론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진순 센터장님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도 안 했는데 박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남대학교 여수 창업보육센터 구병호 실장님으로부터 여성 창업 지원 현재와 미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여수 창업보육센터 실장 구병호입니다. 이명찬 원장님께서 창업 쪽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받아서 실질적으로 여수시 인구 감소나 이런 일자리 확보를 위해 창업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적으로 여수 산단의 매출액 감소하고 우리가 여수에서 이야기하는 석유화학 분야의 위기가 결국에는 경제의 위기로 같이 맞물어 가면서 여수시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경고 등이 켜져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여성 창업이 단순한 대안을 넘어서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홍석천 씨가 대통령 주재로 회의 제안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로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태원이나 이런 데도 골목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창업이나 로컬이나 그 지역의 스토리를 같이 껴안아서 창업 아이템으로 같이 엮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제안이 박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낡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로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스토리텔링이나 그 지역의 매력적인 사업들을 모두 잊어가고 제조업 분야에 몰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수시는 어떠냐? 여수시는 아까 우리 이명찬 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관광 지역에 포커싱을 두고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수 산단의 위기가 맞았을 때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 창업자들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수도 360개의 섬, 독특한 문화를 가장 섬세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여수 여성 창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수 여성 플랫폼 지원 사업들을 교육을 하면서 여성 창업자들의 아이템들이나 창업 관련해서 의지를 봤을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책자에 이야기 빗대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여수 여성 창업의 현황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을까요? 전국적으로 여성 창업은 생계 유지를 넘어 기회형 창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 여성 창업 부분은 실적으로는 그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료집 데이터를 보시면 여수시 여성 일자리 70.7%가 숙박 및 음식 업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치의 웃도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음식점이나 숙박에 매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70.7%는 숫자는 예를 들어 낭만포차에 특색 있는 카페를 연 한 여성 창업자가 생각해 보면 이분은 이 매출 자체가 관광에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 기간에만 매출이 발생하고 비수기에 이 매출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임대료 수입을 못 내는 상황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광이라는 단일 엔진, 우리 여수시 의존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성장 동력의 부진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성 창업이 급증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즉 AI 데이터,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여수시 여성 종사자 비율은 32.6%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 통계는 여수 여성 창업이 성장 정체와 디지털 격차라는 두 가지 명확한 한계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아까 그 카페 사장님이 새로운 갓김치 스콘이라는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걸 온라인 판매까지 가려고 해보면 거기에서 걸리는 SNS 마케팅, 고객 데이터 분석, 스마트 스토어 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에 의존합니다. 감에 의존해서 이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들조차도 오프라인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일반 평범한 1인 소상공인으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네. 두 번째는 현행 지원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물론 여기 계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수시 그리고 창업 유관기관이 여성 창업을 돕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수시가 정책 총괄을 하고 금융 지원을 맡고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여성창업 플랫폼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매년 60에서 70명의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화 자금을 연계해서 창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현장에 있는 실무자로서는 이 지원 체계가 질적인 도약을 위해 해결해야 될 세 가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첫 번째가 파편화된 지역, 즉 칸막이 행정입니다. 창업자가 일단 창업할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자금도 필요하고 기술 자문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기관별로 각자 맡은 부분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행정적인 칸막이로 이루어져 있던 부분입니다. 둘째는 성장 사다리 부재입니다. 대부분 지원이 예비 창업자나 초기 창업자, 1년 미만의 창업자들한테만 사업비가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기존의 생존을 좌우하는 죽음의 계곡이라고 창업에 하는 그 단어인데요. 보통 3년에서 7년을 넘어야지만 생존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3년하고 7년 그 사이에 창업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때 많은 투자나 기업이나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3년차가 되어 크게 매출이 늘어도 그런 투자나 지원이 지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를 벗어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는 획일적인 지원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어떤 분은 AI 관련해서 앱을 관련해서 창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아까처럼 카페처럼 카페 메뉴에 가스콘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창업하시려는 분들한테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자본과 똑같은 컨설팅이 들어가면 그거 자체가 창업하는데 또 스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획일적인 교육이나 획일적인 자금이나 획일적인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지 않나. 이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실무자 입장에서도 저도 반성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 미래 방향을 책자에 재현을 좀 해놨는데요. 그 첫 번째가 특화 산업 연계로 고부가가치를 이뤄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지금 현재 숙박 음식점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의 대안을 단순 숙박을 넘어서 해양 치유를 접목한 웰니스 관광, 여수 특산물을 원료로 한 뷰티 헬스케어 제품, 그 다음에 마이스 행사하고 연계한 고품격 문화 예술 체험 등 그러니까 여수만이 가지고 있는 창업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창업가도 스마트 스토어도 할 수 있고 라이브 커머스도 같이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넘어서 아마존이나 쇼피 등 글로벌 이커머스의 플랫폼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는 소위 창업 교육이나 이런 컨설팅이나 자금이나 확보되지만 실질적인 실전 테스트 베드를 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소위 여수시에서 유효 공간을 좀 활용해서 여성 창업자들이 배운 것을 즉시 그 현장에서 활용도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내가 테스트를 한번 받아봄으로써 실질적인 창업에 나갔을 때는 그 여파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리스크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내가 이 창업을 했을 때 내가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혹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걱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여수시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테스트베드를 좀 만들어 준다면 여성 창업자들이 훨씬 더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죽음의 계곡에 빠진 3년차 사장님을 위해서는 그 지자체의 여력이 된다면 여성 창업가 전용 지역 펀드 또한 구축해 볼 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의 계곡에 3년에서 7년 차가 되면 되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면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이 많냐? 정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이 초기, 청년 이런 쪽에 거의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있는 중년의 여성 창업가나 아니면 내가 생계를 위해서 뛰어드는 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뭐 지금도 잘 진행되어 있지만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저희 같은 창업 유관기관하고 상공회의소, 금융기관이 모두 참여해서 여수 여성창업 원스톱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좀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내용입니다. 제가 제안드린 4가지 방향은 특화산업 연계, 디지털 전환, 성장 사다리 구축, 원스톱 플랫폼은 단순한 지원 사업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는 여수라는 도시를 소프트 파워로 극대화하고 하자는 전략이고 낡은 엔진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여수 창업이라는 새로운 문화 엔진이나 경제 엔진을 다는 것입니다. 여수를 더 이상 스쳐가는 관광 도시가 아니라 여수 여성들이 기회를 찾아오는 도시, 창업하고 성공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병호 실장님이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토론회를 좀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싫어합니다. 자장이지만 이런 토론을 싫어하는 이유가 이 얘기는 방금 전에 사진 찍었던 분들이 다 들어야 했던 얘기입니다. 사진만 찍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으라고 이런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요. 사진 찍자마자 뭐 바쁜 일이 있는 것처럼 다 가셨습니다. 이거 지금 행정적에서 해결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우리 구병우 실장님께서 아주 현장에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꼭 이 토론회를 주최하신 주최 측에서는 이 나온 내용들을 시와 이 관계기관에 말씀을 드려서 좀 바뀌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구병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 김미경 국장님으로부터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 관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 김미경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2012년부터 11년간 추진되어 온 여수 관광 일자리 사업에 대해 지역 여성의 고용 확대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지 함께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은 앞서 우리 최지혁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여수는 오랜 기간 석유화학 중심의 산업 구조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산업 단지 내 여성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매우 제한적이었고 기존 산업만으로는 지역 여성의 경력 유지와 안정적인 고용 창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 분야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가 개최되면서 관광산업이 급성장하였는데 이 시기를 계기로 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원을 받아서 객실 관리자 양성 과정을 그때 개설하였고 또 무려 86%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 일자리가 지역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이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11년간 사업 성과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2012년부터 24년까지
총 23개 과정에 394명이 참여하였고 그중 390명이 수료, 282명이 취업하여 평균 취업률 72%라는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참여자 대부분이 새로운 강력의 길을 만들어냈고 또 관광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비관광 분야에서도 활발한 취업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 일자리 사업이 단순한 인력 양성이 아니라 경력 단절 여성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그러면 사업 운영 전략에 있어서 센터는 여수시와 지역 관광 기업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훈련 과정을 설계하였고 또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과정 발전 흐름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여성 관광 전문 인력 양성으로 초점을 맞췄고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6년 동안 코로나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체류형 관광 트렌드에 맞춘 공유 숙박 서비스, 관광 콘텐츠 개발, 창업 교육 등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는 전남 블루 이코노미 정책을 반영하여서 디지털 홍보라든지 고객 관리, 품질 점검 등 보다 전문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여서 각 영역을 아우르는 멀티플레이형 관광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현장 관광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통해 채용 연계 강화라든지 식무 역량 향상을 위한 지역과의 긴밀한 관계, 또 현장 중심의 훈련 체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총 한 37회의 간담회를 열었고 또 75개의 관광업체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채용 수요와 실무 역량을 교육 과정을 반영을 하였고 또 그 반영을 통해서 꾸준하게 교육 과정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교재에 실린 소노캄, 히든베이, 베네치아, 하나벨메르 등 주요 리조트와 호텔이 센터와 함께 협력하며 현장 실습 중심의 훈련 체계를 함께 구축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현장 실습에 한 12시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으나 현장 실무가 중요하고 현장 실습을 강화해야 된다 하여서 20시간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편성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역 내 호텔들은 처음 신축할 단계부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과 함께 성장해 와서 지금까지 서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후 장기 군속을 위한 사후 관리와 고용 유지에도 저희들이 힘을 썼는데 취업 후 3개월 이상 군속자에게 취업 장려금을 6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 지원을 했고 그 안에 멘토링, 직장 적응, 신체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취업자의 안정적인 직장 적응을 도왔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 기업 맞춤형 전문 기술 과정인 골프 코스 관리자 양성 과정입니다. 이 분야는 원래 남성 중심의 직종이었는데 여성들이 전문 장비를 다루고 코스 관리자로 새롭게 진출하는 일자리 전환시킨 혁신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성공 사례로는 2012년 첫 교육생의 취업 스토리입니다. 경력 단절 전업주부였던 교육생이 객실 관리자 과정을 수료하고 숙련된 관리직으로 성장하여서 지금도 업무를 수행하며 후배 교육생들의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노동을 넘어서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 사다리의 성공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동안 사업을 수행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분명한 한계점도 존재했습니다. 고용 불안정성과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입니다. 관광 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선호 연령층으로 인해 성수기에 위주로 했던 단기 채용 구조가 많아 정규직 채용 수가 줄어들고 고용의 질이 낮아 이중률이 높은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료생 대부분이 중장년층이다 보니 투숙량에 따른 업무량이 변동되는 구조 속에서 숙련자 수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체력적인 부담감이 커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단순 업무 중심의 구조에서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거나 장기 군속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지속 가능한 관광 고용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여성 관광 일자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성 특화 친화적인 고용 환경과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유연 근무제와 시간제 일자리, 돌봄과 일이 병행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관광 산업에도 확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 일자리의 질적 전환과 전문성 강화입니다. 디지털 역량 중심의 교육을 통해 여성들이 단순 서비스직을 넘어서 고숙련 전문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경력 경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직으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지역 기반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자체, 산업계, 교육기관이 함께하는 민관학 협력 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앞으로도 교육부터 취업 그리고 경력 개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지역 관광 산업의 인프라의 중심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하여 11년간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수에서 유일하게 관광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고용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또 해왔고요. 비록 2025년에는 사업이 이어지지 못했지만 여수 관광업계는 여전히 숙련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 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는 관광인력 사업이 반드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교육 사업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봅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전라남도와 여수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들과 박은영 관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많은 분을 동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예, 11년간의 경험을 짧은 시간에 다 듣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 사례, 또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또 지역 기반, 관광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심도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미경 국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토론자의 토론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 토론의 좌장을 맡으면서 남자들은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요. 저는 건축가입니다. 건축가니까 그 당시만 해도 50명 중에 여학생은 1명, 2명이었습니다. 1명, 2명. 근데 지금 저희 학생의 70%는 여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이 토론에 와서 더 좋았던 것은 남성을 내 일자리의 상대자로 보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전 세계 20대 남자애들이 가지는 극우화가 되거든요.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걔네들이 극우화되는 이유는 여성들이 자기들의 일자리를 뺏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화되고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제 아들부터 그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젠더 간의 갈등이 아니라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노력과 토론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초 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제 토론자의 토론은 다 마치고요. 플로어에서 혹시 이 토론 내용과 주제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자유스럽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습니다. 너한테 물어본다, 이걸 물어본다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요. 또 자기가 누군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토론 플로에서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주제 토론자고 토론자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을 정도로 다 동의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범인문화재단 정희성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서부터 열심히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이고 여수 여성 일자리를 목전에 두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분들의 의견에 찬성하면서 질문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정책에 많이 관여하시고 또 시에서도 오셨으니까 1915년에 나왔던 그 관광 10개년 계획이나 올해 나왔던 35년을 목표로 한, 저는 아직 그 내용을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은 목표가 다 이름만 바뀌고 내용이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도 나왔는데 여수 뷰티 산업을 그냥 하나 예를 들어 뷰티 산업을 발전시킨다 그러는데 화장품을 뭐 다른 뭐 미용도 있고 여러 가지 뷰티가 있지만 화장품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화장품 회사가 지금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수출하는 회사가 3천 개를 넘어서 지금 5천 개 정도 됩니다. 회사가. 근데 여수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10년 동안 뷰티 산업을 열심히 여수시에서는 길러왔어요. 근데 회사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화장품 회사는요, 화공과 나온 사람이 3개월만 독학을 해도 화장품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친환경적인 화장품 많이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도 안 하고 뷰티 산업을 하는데 여수는 10년 전에도 하나도 없었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화장품 회사가 15배 늘어났는데 10년 후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여기 계신 분들이 청과 이야기할 때 좀 더 구체적인 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창업, 청년 창업 지원하자. 그래서 여러분 중앙시장에 청년 창업 지원할 때 백종원이 불러다가 4억 주고 석 달 동안 SBS에 여수 망신이란 망신은 다 샀잖아요. 이런 식이 돼버리면 정말로 그 관광 산업에 있어서 조그만 게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면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 시에서도 오셨을 거고 앞에서 발제하신 분들도 그런 문제에 좀 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관계자, 그래서 돈만 많이 주면요 될 것 같은데 돈을 많이 주면 실패만 많이 합니다. 저는 지금 순천에서 문화관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요, 좀 제가 스스로 창피하고 불쌍한 게 젊은 층들을 만나가지고요 행사를 하다 보면 30%가 여수 출신입니다. 정말로 여수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랑 저랑 반성을 하고 좀 디테일하게 안 가고 그냥 행사 위주로 자꾸 가버리니까 젊은 청년들이 여수에서 순천으로 출퇴근을 하고 순천에 자리 잡으면 순천으로 이사를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 다 한다 하지 말고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여기 전문가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보다는 우리 여수 씨의 바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이게 여천 산단이 있음으로 해서 이 공룡이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더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여천 산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여천 산단이 이제 쓰러져 가니까 이제 눈이 뜨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이버시티, 다양성이라고 얘기하죠. 다양한 사회가 이렇게 탄력도 있고 오래 갑니다. 여수는 1931년에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 도시가 이렇게 컸을 때는 다양성 때문에 이렇게 컸다고 보고 있거든요. 교통, 산업, 업 이런 것들 때문에 됐는데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갑자기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봅니다. 예, 혹시 질의응답 있으시면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부끄러우시죠?
네, 안녕하세요. 순천세일센터 임세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구병우 실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그 창업 관련돼서 그 생태계들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 기창업자들이 사실 정말 생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3년째 되는 이런 기창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센터 내에서는 따로 프로그램이 있으신지 좀 그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있다면 저희 같은 취업 상담사나 창업 상담사들이 또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현실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창업보육센터에서 인큐베이팅을 하기 때문에 3년 이내의 기업들만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창업자들은 현실적으로 바깥으로 내보내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포스트 BI가 되는 상황인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전남 TP나 그런 부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이 멘토링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됩니다. 근데 실질적인 자본금이나 이런 부분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프로그램들이 별도로 구성돼야 되는데 그게 부재했다는 게 제가 이 발표를 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대부분이 그 상황이 되면 벤처나 기보나 신보나 이쪽 지금 나와 계시지만 그쪽에 연계해서 또 대출을 받게 되고 그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향후에 또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고 저도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예, 답변이 부족하시면 토론은 끝나서 1대1로 만나서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저도 순천에서 왔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원장님께서는 인재가 순천으로 간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포럼을 참여하고 보니까 여수로 와도 좋겠습니다. 그 여수 산단을 지나면서 화학단지의 불꽃이 조금 그 전보다 잦아든 걸 보면서 굉장히 위기를 느꼈습니다. 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근데 오늘의 포럼은 위기를 접하고 있지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여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최지혜 연구원님과 그리고 임영찬 토론자분께서도 혹시 관련된 내용에서 같이 언급을 해주실 수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군산에서 아까 고용위기 선제 대응과 관련한 종합지원센터가 구축이 돼서 그 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팀이 구성됐다라는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여수시에도 이와 관련한 지원센터가 구성이 되고 이에 대한 단계적인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최지혜 발표자분께는 실은 구체적인 일자리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한 직업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서 재취업에 대한 역량 강화를 시키고 있지만 예산이 고용 위기 지역 또는 지방 소멸 위기에 관련한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금들이 현장에 얼마만큼 실제 필요한 장소에 투입이 되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실질적으로 12억이라는 국비 예산이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의 생애주기별 관련한 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지만 그 예산들은 굉장히 쪼개지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고용위기 기간이라고 선포되는 것이 1, 2년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장기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혹시 전국 사례 중에 또는 전남 사례 중에 긴급하게 좀 예산들을 과감하게 투자했던 사례들이 있는지와 그리고 연구하시면서 이 부분을 조금 특화적으로 집중적인 예산이 좀 투입이 되면 좀 효과성을 노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좀 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제안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를 정해 주시면 예. 발표자분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예산 투입이 긴급하게 전남 내에서 있었던 사례를 제가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제안하셨던 그러니까 그 예산들 중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좀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투입이 되도록 행안부에서 설계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됐었는데 지금 올해
아마 10월에 지자체별로 다시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거의 이제 똑같이 72억 정도로 시군별로 배분이 될 텐데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몇 개 시군을 뽑아가지고 다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여수시에서 좀 이걸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목표로 해서 요게 이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하고 좀 맞물리게 해서 좀 아까 같이 군산 사례 같이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투입을 좀 요청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 좀 미리 준비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이게 제가 좌장을 더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는데 이렇게 뜨겁게 질문해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약속된 시간보다 지금 한 20분 지났습니다. 예,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토론 내용과 발표 내용에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현황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역 기반을 둬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협력 체계, 에너지를 집중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관광 일자리에 대해서 두 분의 토론이 있었고요. 창업에 대해서 한 분의 발표가 있었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분과 그 토론의 모든 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성 일자리 포럼을 통해서 여러 소중한 의견과 통찰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발제자와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끝으로 단체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저희 단체 기념 촬영은 저희 책상이 정리되는 대로 무대 위에서 진행이 될 텐데요.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도 저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촬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우리 토론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